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물건 분석 주고 게시판에 있는 두 번이나 미납한 이유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화곡동에 나와 있는 빌라입니다. 감정가는 2억이고요. 두 번이나 유찰에 대해서 64%입니다. 자, 두 번이나 미납한 이유는 뭘까요? 조사만이라도 좀 잘했으면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미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보증금을 날림으로 좀 어쩔 수 없는 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전에 미리 좀 조금만 조사를 해봐도 좀 금방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답사를 다니다 보면 단순하거든요. A라는 집이 있고 B라는 집이 있다면 이 똑같은 집이 똑같은 금액이다. 그럼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나 같으면 여기 살 것 같다. 또는 뭐 나 같으면 이럴 것 같다. 이런 거 해볼 수 있잖아요. 이런 비교는 어렵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 단순하게 좀 애매하다 그러면 이거 할까 이거 고민할 수 있겠지만 좀 차이가 확 난다면 비교하는 게 너무 쉽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당연히 안 좋은 집은 월세가 낮고 좋은 집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수요와 공급 때문에 그러죠. 매각 물건 명세를 보면 3천만 원에 30만 원입니다. 그럼 3천에 30만 원으로 사는 세입자가 사는 집은 어떤 상태일까요? 일단 어떤 상태를 떠나서 대충 이제 시세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저도 월세를 여러 개 받다 보면 이런 게 있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 1050 정도 받는 물건이 있다. 그러면 이런 물건들은 보통 시세가 뭐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나오죠. 근데 이 물건 3천에 30만 원입니다. 3천에 30만 원이면 얼마 정도 할까요? 얼마 전에 가격이 알려지는 물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물건의 감정가는 2억이나 책정이 되었습니다.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일단 들어야 됩니다. 3천에 30만 원인데 2억이나 돼?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좀 이런 데서 좀 해봐야 되는 거죠. 해보게 되면 당연히 좀 살펴봐야겠죠. 먼저 감정평가서를 좀 뒤져봤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평가서는 2013년도 보존 등기된 물건과 비교해서 감정평가를 했더라고요. 자, 이것과 비교 감정을 했습니다. 이 물건, 현재 경매 나온 물건은, 전용이 41.32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45.29니까 얘가 더 크죠? 얘가 더 크고요. 그 다음에, 경매 나온 물건은 2008년도 보존 등기된 물건이고요. 이 물건은, 그 비교 감정한 거는 2015년도 2013년도 신축입니다. 2013년도 신축을 해서 2015년도에 거래가 됐는데, 이때 감정가가 2억 1000이었습니다. 그래서 2억 1000이므로 이 물건보다 크기가 45.29인데 이거는 41.3이므로 좀 더 작죠. 작으니까 가격을 낮췄기 때문에 여기는 2억 1000이었는데 이 나온 경매 물건은 작기 때문에 2억 200만 원의 감정평가를 한 거죠. 좀 말이 안 되죠. 2008년도 보존 등기된 물건인데 13년도 신축한 물건과 비교 감정을 해서 이렇게 2억 200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다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게다가 여기 있는 2억 1000만 원도 진짜일까요? 아무래도 분양가 기준으로 2013년도 신축에 2015년도 거래이므로 분양가 기준으로 거의 책정이 된 좀 금액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일 가능성이 좀 아무래도 좀 있겠죠. 그래서 이 물건도 이것조차도 신뢰가 가지 않는데 2억 1000만 원과 비교 감정을 해서 2억 200만 원이 됐다면 너무나 높게 감정을 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보고요. 단순하게 현재 이 물건의 등기부를 봐보면 2011년도에 매매가 되는데요. 이때 당시 매매 가격도 1억 7,400이었습니다. 이 금액도 장난이 아닙니다. 어쨌든 1억 7,400에 매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과 비교를 하지 않고 이 금액을 일단 비교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는 좀 오래됐으니까 좀 그랬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자료를 좀 더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경매는 특징이 있죠. 최근 낙찰 사례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처에 경매 낙찰된 사례가 있다면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정말 바로 근처에 정말 낙찰된 사례가 있는데요. 건물 면적이 36.72. 그 다음에 보존 등기가 2010년입니다. 그러면 현재 경매 물건은 41제곱미터거든요. 그리고 2008년이죠. 그렇다면 이 지금 낙찰된 물건과 비교를 한다면 건물은 여기가 더 작고 현재 여기는 좀 더 작고요. 5제곱미터 정도. 그 다음에 보존 등기는 2년 더
좋습니다. 그러면 거의 얼추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2년 여기서 2년을 마이너스하고 여기서 플러스를 하니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거의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근데 이 물건의 경매 낙찰된 거 봐보면 1억 4,100에 1억 3,900, 1억 3,700에 해서 결국은 차순위 신고가 했을 정도의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예요? 1.4억 정도. 1.4억 정도,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금액 정도가, 시세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얼마예요, 감정가가? 2억 2백이니까 너무나 크죠. 1.4억 정도 근처로 보여져 있는데, 2억 2백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납을 했는지 한번 이제 봐볼까요? 자, 봐보세요. 두 명이나 미납을 했는데, 제가 아까 1.4억 정도 시세로 본다고 했죠. 1.4억 정도 시세로 보는데, 여기는 1.72억, 1.69억. 자, 시세보다 굉장히 높은 금액에 낙찰받았죠. 낙찰받고 나서 시세를 조사를 해봤더니, 당연히 보증금을 포기하는 게, 이걸보다 좀 더 나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보증금을 포기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근처에 낙찰 사례만 뒤져봐도 어느 정도 나오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물론, 낙찰 사례를 뒤졌는데, 여기에 만약에 한 명이 입찰이 됐다. 그러면 알 수 없는데, 이렇게 세 명이나 입찰을 했고, 2등, 3등조차도 1등과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거의 이 정도 금액이 거의 시세에 맞다고 봐야겠죠. 제가 만약에 조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다시피, 7명이라는 사람이 조사를 했습니다. 미리. 수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해서 이 낙찰가가 나왔기 때문에, 입찰하는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대충 시세가 이 정도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뭐예요? 손품만 잘 판다면 시세를 조사를 이렇게 남들이 시세를 조사해본 걸 참고해서 현재 경매에 나온 물건과 비슷한 낙찰가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봐서 아 이거보다 이게 플러스 있고 이게 마이너스가 있고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가격을 플러스 마이너스 시킨다면 어느 정도 경매에 나온 물건의 시세를 미리 먼저 파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런 물건은 2억이면 너무 높죠. 너무 높게 감정이 됐으므로 이런 물건은 당연히 유찰이 많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게 될 겁니다. 많이 쳐다본다면 아무래도 입찰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두 번이나 유찰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나 높게 됨으로 인해서 유찰이 되었으므로 이런 물건을 보면서 이렇게 시세를 파악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손품을 많이 판다면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경매라는 건 좀 다릅니다. 매매는 나와 있는 금액들이 매매로 인터넷 차원에 나와 있는 금액들이 허수일 수 있습니다. 허수일 수 있죠. 근데 경매는 낙찰대 금액은 허수일 수가 없습니다. 진심입니다. 진실일 수밖에 없죠. 물론 단독 낙찰 같은 이런 다른 케이스들 빼고요. 이렇게 여러 명이 입찰을 했는데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면 이 물건의 시세가 진짜 이게 맞다라는 거죠. 너무나 판이하게 나오는 정보. 이 일반적인 네이버 같은 데 나오는 그런 부동산 매물들과는 이거는 확실한 금액인 거죠. 그래서 입찰 전에 시세 파악하실 때 근처에 낙찰된 사례들이 있다면 이 경매나 물건과 크기나 건축 연도를 비교를 해보시면서 비교를 먼저 해보시고 이 물건이 괜찮다 싶으면 그때 답사를 가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